여러분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그 5.2절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 루트 로커스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규칙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조금 이해하는 방식으로 조금 오늘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졸릴 수 있어요. 좀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이야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요일에 그 녹화 보강을 할 건데 그때는 이제 제가 문제풀이를 좀 몇 개 하겠습니다. 가볍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한 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누트로커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5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누트로커스가 뭐냐? 그래서 정의를 이제 2가지를 했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 있으면 클로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고, 특성 방정식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내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 K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이 근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클로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근이 계속 바뀌는데 그 근이 어디로 갈지를 이제 그리는 게 이제 루트 로커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고 보면 얘가 이제 S 평면에서 좌반 평면에 있는지 우반 평면에 있는지, K가 어떤 값이 됐을 때 우반 평면을 넘어갔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 정보로부터 이제 클로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는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극점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근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클로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랑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LS가 이제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전체 이제 파이널 시스템의 특성이니까 그 특성은 이 클로즈 루프 극점이 이제 결정을 하고, 그거는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2번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생소하면서 이제 좀 수학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LS의 근궤적을 그렸을 때 이 LS는 위상이 LS의 위상이 180도가 되는 S 점들의 집합이 이 근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즈 개념이 왜 나왔냐? 이제 제가 오늘 수업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다룰 때 복소 평면에서 이제 근궤적을 다룰 건데, 복소수는 위상과 페이즈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개념으로부터 이제 위상이 계속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일단 읽어 보시면 근궤적 위에 점이 이제 어떤 복소수 점이 있을 건데, 이 LS의 0점, LS는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죠. 그래서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0점과 어 극점이 이제 이루는 각이 있어요. 그래서 푸사이랑 이제 파이라는 말로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얘네를 요렇게 이제 계산하면 이제 180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360도 더해 주는 거는 이제 180도가 이제 반복되는 거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위상이 180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번 조건을 이해해 보자 해서, 원래 기본 꼴은 1 플러스 KLS 이퀄 0의 꼴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결국에는 근궤적은 이렇게 바꿨을 때 KLS가 마이너스 1이 되는 S의 집합이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복소수 S가 있으면 얘는 이제 뭐 A 플러스 BJ라는 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는 이 복소 평면에서 위상과 크기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 플러스 1J다, 1 플러스 1J다 그러면 여기 1 플러스 1,1에 찍어주고, 얘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그니튜드랑 위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다시 보도. 그리고 EJ라는 거는 이제 허수부만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크기 2를 표현을 해주고 위상을 이렇게 90도로 표현해 준다.
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복소 평면에서 이제 시스템을 바라볼 건데, 그래서 이 복소수끼리 곱셈도 할 수 있고 나눗셈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곱셈, 나눗셈은 그냥 이제 숫자적으로 곱해도 되는데, 어 이제 위상과 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기끼리는 곱하고 위상끼리는 더하는 개념이 있고, 나눗셈을 하게 되면 위상끼리는 빼주고 크기는 나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곱했을 때 어 -2 플러스 2j가 되는데, 그래서 -2,2j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찍어 보면 위상은 결국 45도 플러스 90도가 되고 크기는 2 곱하기 루트 2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페이즈 컨디션, 이 2번 정의가 이제 페이즈 컨디션인데, 이 위상 조건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어 요 이 복소 컴플렉스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 펑션도 S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복소수를 내뱉는 펑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나오는데 그 복소수의 페이즈가 항상 -1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의 의미는 크기는 1이고 위상이 180도인 점의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K 곱하기 LS가 -1이다라는, 위상이 180도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서 LS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어 0점이 있고 극점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LS가 주어지면 일단 저희가 루트 로커스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조건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에 극점과 0점을 표시를 하죠. 극점과 0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 복소 평면에다가. 그다음에 어 아까 이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S0 어떤 복소수 점에서 이 복소수 점이 LS의 근계적 상에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이 2번 조건으로 제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2번 조건을 체크하는 방법은 S0를 여기다 표시를 하죠. 복소 평면에 표시를 하고 이 LS의 극점과 0점으로 다 이어요. 그쵸? 이렇게 이은 다음에 어 제로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의 각도를 풋사이라고 하고, 극점에서 이 테스트 포인트 S0를 제가 테스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S0가 근계적 상에 있는지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0점과 2였을 때, 즉 0점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의 각도를 풋사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 극점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의 각도를 각각 파이라고 했을 때 요 식에다 넣어 보면 180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0점에서 바라본 애는 이제 더해 주는데 얘는 이제 분자에 있기 때문이고, 이제 폴들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빼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페이지를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 해 주면, 그러니까 각 극점과 0점을 다 고려를 해 주면 이 LS의 위상을 고려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이제 180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제 루트 로커스 규칙을 이해할 때 얘를 어떤 각도로 그려야 되냐, 어떤 각도로 출발을 하냐를 따질 때 항상 이 페이즈 컨디션으로 저희가 따지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이해를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의 5가지를 일단 이제 썸머리를 해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1번, 2번까지만 좀 설명을 했었는데 LS가 이제 극점이 있고 0점이 있는데, 이제 이 궤적들의 분지, 한국말로 분지라고 하는데 이제 궤적들이 여러 갈래로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브랜치라고 할 건데 어 N개의 브랜치는 이 극점에서 출발하고 M개의 브랜치는 0점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N과 M이 어디서 나온지 알죠? 우리가 LS를 어 AS분의 BS로 저희가 정의를 했었고, BS가 N차죠. AS가 N차, 그 BS가 M차예요. 그래서 이 정의가 계속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이 극점이 N개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N개가 있기 때문에 N개의 브랜치가 생성이 되고 0점이 M개가 있기 때문에 N개의 브랜치는 어딘가에서 끝나야 되는데 M개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쵸? n이 n보다 크죠? 저희는 이제 분모가 항상 차수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n-m 개의 브랜치는 어디로 갈까요? 요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쵸? 무한대로 가요. 그다음에 실수축상의 근궤적이 있는데 실수축상이라는 거는 요거죠. 우리가 복서 평면을 그리면 이 리얼 엑시스랑 이미지널 엑시스를 이렇게 그리고 실수축상이라는 건 여기인데 여기 위에 근궤적이 뭐 어디에 있을 거냐라는 걸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2번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극점, 뭐 0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근궤적은 어디죠? 2번 규칙에 의하면 여기랑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궤적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0점과 극점의 합이 홀수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는 지금 이따가 저기 복습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근궤적은 실수축상의 항상 대칭이죠. 실수축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위아래로 대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켤레근 형태로 이제 항상 존재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이제 3번, 4번, 5번이에요. 5번인데 자, 아까 이제 궤적 중에 n개는 극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중에 m개는 이제 0점에서 끝나고 n-m개는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건 s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s가. 그래서 얘가 s가 무한대로 갈 때 n-m의 게 이제 브랜치가 어딘가로 가죠. 그렇죠? 어딘가로 갈 때 그 모양을 결정하는 게 이제 이 점근선인데 3번은 그 n-m개 브랜치가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때 점근선의 각도는 요거고 그리고 이제 알파라는 값이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 n개의 극점 중에 다중극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점에 여러 개의 극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S가 뭐 요런 꼴이다. 그러면 S-2의 다중극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중극점. 그렇죠? 그러면 이중극점을 갖고 있으면 음 그러면 얘는 지금 극점이 3개고 0점이 0개죠. 이 시스템은. 그러면 얘는 브랜치가 몇 개 생성되죠? 근궤적의 브랜치가 3개. 3개죠. 왜냐면 3차니까. 극점 쪽이 이제 3차니까. 근데 한 개는 S는 제로에서 출발하고 두 개는 S는 -2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극점이니까. 이중 극점이니까. 그때 요 X 이 극점에서 출발을 할 때 어떤 각도로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이 4번 규칙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 각도를 결정하는 게 이 4번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 이제 같은 점에 여러 개의 극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중극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Q개의 다중극점이 뭐 X-2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Q개의 브랜치가 나올 거죠. 그렇죠? 그럼 그 Q개의 브랜치가 어떤 각도로 나올 거냐. 그게 이제 이탈각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탈각은 여기 파이 디팔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파이 이제 서브스크립트 DP라고 되어 있는 게 디팔처인데 어떤 각도를 출발할 거냐. 그래서 수식을 보면 알겠지만 페이즈 컨디션이랑 뭔가 비슷할 것 같죠? 그렇죠? 페이즈 컨디션에서 나오는 수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0점도 이제 다중 0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다중 0점이 된다는 거는 그 0점에 Q개의 브랜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끝날 수 있다. Q개의 브랜치가 여기서 끝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끝날 때 딱 도착할 때 그 각도도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규칙은 이게 이제
이 뭐 다중극점이 있고 여기는 지금 중근이 나오죠. 그래서 궤적은 차수 Q의 중근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근궤적 상에서 근궤적이 동시에 한 점에 만나는 경우에, 그렇죠? 이게 퍼졌다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오픈 루프 트랜스포 펑션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 1번, 2번 규칙을 적용을 하면 여기에 이제 궤적이 있고 여기에 궤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궤적의 시작이 어디죠? 여기가 마이너스 1, 0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에서 출발하죠. 두 개가 출발해요. 그래서 요렇게 출발하고 요렇게 출발해서 중간에 만나죠. 만나요. 그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만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이탈을 해요. 두 개가. 이렇게 이탈을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제로로 가야 되잖아요. 제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래서 일로 와서 둘 중에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나머지 하나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쵸? 이게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n-m은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제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딱 이 만났을 때 포인트 있죠? 여기 중간에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중근이에요. 이중근이죠. 그러니까 근궤적이 하나에 만나면 그 포인트에서 근이 두 개가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중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만났다가 이탈했다가 하는데 그 각도가 요걸로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5번 규칙이. 요거는 사실 굉장히 쉬운데 얘가 이 근궤적의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켤레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대칭으로 지금 움직이다가 다시 실수축을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허근이 없어지다가 이제 실수근이 되는 상황이고 요렇게 돌아왔을 때 이 돌아오는 각도가 몇 도냐. 이거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몇 도죠? 예, 원의 모양이니 거의 원의 모양이니까 이 90도거든요. 그게 여기에 이제 2를 넣으면 90도가 되는 이중근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이제 X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나갈 때도 이제 위아래로 나가고 두 개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3중근일 때는 다르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조금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버텨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중근을 가지는 경우에는 위아래 이제 90도로 나눠지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좀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규칙 이제 복습한 거는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n개의 브랜치는 이제 LS의 극점에서 출발하고 m개의 브랜치는 0점에서 끝난다. 그래서 꼴을 이제 요렇게 바꿨을 때 LS가 A분의 B라고 했을 때 요런 꼴이라고 했을 때 K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가죠. 그래서 K가 0인 상황이 뭐냐 봤더니 AS가 0인 상황이다. 그래서 얘는 이 상황은 오픈 루프 전달 함수의 극점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K가 0일 때는 요 극점에서 출발한다. 그다음에 K가 무한대일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K가 무한대로 가면 BS가 0이거나 BS가 0이거나 아니면 S가 무한대로 가거나. 왜냐면 이제 분모가 차수가 크기 때문에 S가 무한대로 가면 결국 0으로 가는데 그쵸?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케이스에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K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 오픈 루프 전달함수 0점에서 끝난다라는 게 되는 거고 S라는 게 여기서 생성된 S가 또는 S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응된다. 그래서 극점의 개수가 n개고 0점의 개수는 m개라고 하면 이제 n이 보통 크기 때문에 n-m개는 여기로 간다는 거죠. s가 무한대인 상황으로 간다. 이게 이제 규칙 3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상황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수축 규칙 2는 요거죠. 근궤적은 실수축 상의 근궤적은
극점과 0점의 개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부분의 왼쪽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을 정리하면 실수축상에 근계적이 있을 텐데 그 근계적의 오른쪽에 있는 극점과 0점의 개수의 합은 항상 홀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페이즈 컨디션 때문이었어요. 페이즈 컨디션.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풀 때 뭐 요런 LS가 주어졌다. LS가 주어지면 이렇게 오픈 루프 극점이랑 제로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파란색을 제가 표현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테스트 포인트 -5라는 테스트 포인트가 근계적 상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다 이제 체크를 했더니 오른쪽에 극점과 0점의 수가 몇 개죠? 3개. 그러면 얘는 근계적 상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규칙에 의하면. 그다음에 이 -1.5를 넣었을 때는 오른쪽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짝수이기 때문에 얘는 근계적 상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포인트가 근계적 상에 있냐 없냐, 걔는 이제 이 0점과 극점을 다 이어가지고 각도를 계산해서 요식에 넣어보는 거죠. 그렇죠? 페이즈 컨디션. 그래서 넣었을 때 뭐 0도 아니면 180도가 나오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180도를 만족하냐를 따져보면 얘가 근계적 상에 있다 없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극점이나 0점이 복소수를 가질 수도 있죠. 복소수를. 근데 복소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어 항상 혈레근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이제 각도, 요 점에서의 각도를 이제 해 보면 서로 이제 상쇄가 된다. 페이즈 컨디션은 영향을 못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냥 개수만 따져 보면 된다. 홀수기가 있냐 없냐. 개수만 따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 번으로 넘어올게요. 3 번.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4 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4 번부터. 이게 3 번이 좀 복잡해 가지고 19 쪽부터 하겠습니다. 19 페이지. 일단 이 규칙을 보면 그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극점이나 0점이 이제 다중 극점일 수도 있고 다중 0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만약에 이게 이제 차수 Q의 다중 극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Q개의 브랜치가 나올 건데 걔 나오는 각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 수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0점은 이제 도착하는 부분이죠. 이탈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다중 0점이라면 Q개의 궤적이 브랜치가 이 0점으로 갈 건데 어떤 각도로 갈 거냐. 그래서 먼저 이제 단순한 케이스부터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풀었던 문제는 이제 단일 극점인 경우가 많으니까 Q가 1인 경우를 넣어서 이걸 답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Q가 1일 때를 넣었어요. Q가 1일 때 넣어서 여기는 이제 1이 되고, 그리고 L은 Q까지니까 이제 180도가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때 이탈각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예제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제로. 지금 요런 LS가 있어요. 요런 LS. 그럼 0점과 극점이 있죠? 0점이 지금 몇 개죠? 0점이 1개죠? 0점이 1개고 여기에 얘 극점이 -1 플러스 마이너스 2 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점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얘는 근계적에 출발하는 지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거 지금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 극점 중에 하나니까 근계적이 이 전체 근계적이 출발하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저 여기서 이제 얘가 어떤 각도로 이렇게 튀어나올 건데 이 각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각도를. 그래서 이 브랜치에서의 이탈각을 구해라 라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이제 폴과 제로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을 그리고 이렇게 폴과 제로를 다 표시를 해요.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애가 일단 규칙에 따라서 해 볼게요. 관심 있는 애가 얘죠. 이 위에 있는 애. 규칙에 따라서 4개 중 1 개의 브랜치는 0 점으로 갈 거고 4 개의 브랜치가 일단 생성이 될 건데 극점이 4 개니까 나머지 3 개는 S는 무한대로 간다. 그다음에 실수축을 봤을 때 여기랑 여기에 존재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쵸? 요거까지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튀어나온 애들이 있을 건데 이 각도를 어떻게 알 거냐. 그래서 그거를 해 보기 위해서 얘를 한번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칙 4를 적용해서 여기서 이제 각도를 이제 계산할 건데 왜 그 각도의 식이 요렇게 되냐 이걸 이해하면 돼요. 이 S0라는 애를 저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 극점이 있죠? 여기. 요 극점 바로 옆에 얘가 이제 근계적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X점에 이 극점에서 바로 옆에 S0를 제가 잡았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S0를.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S0를 잡았어요. 그래서 뭐 근계적이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 바로 포인트 바로 옆에 있는 S0를 잡을 수가 있죠. 그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소의 개념을 넣어서 바로 옆이다라는 개념을 넣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근계적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근계적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근계적 위에 있는 점이면 이 포인트는 이 복소수는 무조건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겠죠. 무조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각도에 관한 규칙은 페이즈 컨디션이 항상 페이즈 컨디션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페이즈 컨디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S0에서 각 0점을 잇고 각 극점을 이어요. 그죠? 이은 다음에 0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풋사이라고 하고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만족을 한다는 거죠, 요 식이. 그렇죠? 그런데 이 S0라는 애는 제가 바로 옆이라고 했죠. 수학적으로 바로 옆은 뭐냐면 이게 무한소의 개념이에요. 매우 작은 거리, 매우 작은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S0랑 각 0점 극점이 이루는 각은 이 극점, 바로 옆에 있는 이 극점과 0점 극점이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쵸? 요 말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 컨디션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요렇게 그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포인트와 테스트 포인트랑 각 극점과 0점을 이어요. 이렇게 이은 다음에 0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풋사이라고 표기를 하고 얘는 지금 0점이 하나니까 풋사이 1입니다. 풋사이 1. 그다음에 이제 극점이 4 개가 있죠. 극점이 4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1, 2, 3, 4라고 이제 순서를 붙여서 0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를 파이 1, 그 마이너스 1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를 파이 2, 여기 그리고 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S0는 극점 바로 옆이죠. 그래서 이 바로 옆에 있는 극점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가 있어요. 이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어 얘랑 S0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이었을 때 이제 바라본 각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를 이해를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이 파이 3 이게 이제 이탈각이 되는 거죠. 이탈각. 딱 이 극점에서 출발하자마자 다음 포인트를 찍어 보면 각도가 나오죠. 이론적으로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어 파이 1, 파이 2, 파이 3라고 했을 때 얘는 파이 3가 되는 요거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 켤레근 나머지 극점과 S0의 거리를 이었을 때 이 각도를 파이 4라고 하면
그러면 이 파이 1부터 파이 4 그리고 푸사인은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써보면 이렇게 되죠. 제가 이제 다 구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니까 이제 풋사이 1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한 거예요. 도로 바꿔서.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면 파이 3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파이 3를. 나머지 다 알고 내가 이탈각이라고 생각하는 파이 3를 구하고 싶어서 파이 3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파이 3는 마이너스 53도가 나온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이탈각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 53도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3도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하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53도를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출발하겠구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극점 여기 이 극점에서 이 브랜치는 마이너스 53.17도로 출발한다 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규칙 4는 페이즈 컨디션의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x가 단일 극점이 아니라 다중 극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q만 붙여주면 되겠죠? q만 붙여주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동시에 이제 출발했을 때 그 근궤적도 요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 앞에 q를 붙여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극점에서 q개의 브랜치가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q를 곱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4번을 이해를 한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은 점근선에 관한 내용이에요. 점근선. 그 점근선을 왜 따져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n-m개의 브랜치 있죠? n-m개의 브랜치는 어디로 가죠? 이제 S가 무한대로 가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개념인데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건 알겠는데 결국에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어떤 모양을 갖고 갈 거냐라는 개념은 수학적으로 저희가 점근선을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점근선을.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S는 알파라는 어떤 좌표, 실수축 위에 좌표가 생기고 이 점으로부터 각도 파이 L만큼 뻗어나오는 직선이 이제 점근선이 된다는 그렇죠? 요거 지금은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데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를 그냥 이제 이 상황만 좀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S는 알파라는 이제 지점이 있고 점근선이 요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점근선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생기면 이제 궤적이라는 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궤적은 그냥 극점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가는데 점근선 이제 n-m개의 브랜치는 결국에는 이런 점근선을 따라서 간다. 그래서 이 점근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 이게 이제 규칙 3입니다. 그래서 수식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긴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수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특성 방정식을 돌아가서 특성 방정식 지금 1 플러스 KLS는 0이다 라는 게 이제 기본 꼴인데 우리가 AS랑 BS의 꼴을 알죠? 이렇게 그래서 폴과 제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n개의 폴이 있을 거고 m개의 제로가 있을 거다. 그래서 Z랑 P라는 걸로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특성 방정식의 꼴은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 특성 방정식이 결국에 여기 있는 S의 해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가 매우 커지면 이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근사될 거냐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를 무한대로 가면 얘는 사실 0으로 가죠. 왜냐하면 분모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분모가 차수가 크기 때문에 0으로 가긴 가는데 단순히 0으로 간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면 안 되고 어떤 함수의 모양으로 갈 거냐 이 정도는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런 꼴로 근사가 돼요. 이걸 좀 설명해 보면 얘는 M차고 얘는 N차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분자를 이 분자에 있는 애를 분모 분자에 나눴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분자는 1이 되고 이게 분자로 분모 분자를 나눈 거예요. 그럼 얘는 밑에 있는 애는 n-m 차를 갖겠죠. 정확한 꼴은 모르겠지만. 그쵸? 그걸로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완전 어떤 제곱꼴로 표현한 거예요. 완전 n-m의 제곱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꼴로 이제 근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냐? 한번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조금 이제 수학적인 내용인데 어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요 BS로 이 LS를 나눈 거예요. 분모 분자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BS로 한번 나눠 볼게요. 요거는 책에 없는 거라서 자 실제로 그냥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한 S가 무한대로 갔을 때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근사적으로 할 건데 어 일단 이 SM 승이 SN승이 되려면 SM-M을 곱해야겠죠? SM-M을 곱해요. 곱하면 SN승이 되고 얘도 이제 한 차수씩 이제 낮아지니까 그래서 빼고 뒤에는 이제 자세히 안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최고차 항이랑 두 번째 항까지만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가 S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도미넌트한 애들만 볼 거니까 뒤에는 이제 안 써줄게요. 그래서 봤더니 A1-B1 그리고 SM-1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만들어 줘야 되니까 A1-B1을 곱해주고 S에 M 빼기 M 빼기 1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차수를 맞추려면 최고차 항을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빼고 이제 뭐가 또 남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만 구해놓고 이제 못과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1 플러스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 AS를 BS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누기를 해보니까 어떤 꼴이 나오냐면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꼴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요 여기 위에 있는 애 그러니까 A를 B로 나눴을 때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 지금 S가 많이 커졌을 때의 상황을 볼 거라서 최고 차항이랑 그 다음 항만 보는 거예요. 뒤에 애들은 이제 로우 올더 텀스라서 보지 않을 거고 정확히 적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 얘를 어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있다. 저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가 있죠.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1의 제곱을 해놓고 어 나머지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차가 아니더라도 n-m차라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3차식이다. 뭐 4s 플러스 2 요런 애가 있어요. 요것도 어떤 3차의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 얘는 이제 반의 제곱으로 하면 얘는 이제 3분의 1을 해서 이제 제곱을 하는 거죠. 3번 곱해지니까. 그래서 s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고 원래 9였는데 두 번째 항에 3분의 1을 해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 완전 제곱꼴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n-m을 로 나눠주고 n-m을 나눠주고 요런 형태의 완전 제곱꼴이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어떤 이제 잔바리들이 좀 남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S가 매우 큰 상황이라서 도미넌트한 애만 이제 보겠다는. 그래서 이런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함수 모양으로 얘가 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꼴이랑 내가 지금 마지막에 구한 꼴이랑 요 알파로 되어 있는 꼴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같은 꼴이죠. 같은 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파를 구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수학적인 거니까 한 번씩 좀 이해를 해보시고 책에서는 얘를 이제 S가 무한 들어가면 단순히 이제 이 꼴로 바뀐다라는 이제 설명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걸 좀 몇 가지 더 할 건데 우리가 AS나 BS를 따로 봤을 때 인수분해 꼴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근거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이 두 번째 항에 있는 계수가 있죠. 얘가 이제 합이죠. 전체의 합.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가 이제 모닉이니까 이제 분모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계수가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1이 되고 마이너스 A1이 되는데 마이너스 B1은 제로의 합이고 마이너스 A1은 폴의 합이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AS분의 BS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누기를 직접 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이제 도미넌트 하지 않은 애들 이렇게 묶어서 이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알파는 n-n분의 B1-A1이 되죠. 이 순서 바꿔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니까 n-n분의 B1-A1이 돼요. 그렇죠? 요 얘랑 같으니까 얘랑 같으니까. 근데 이 앞장에서 B1은 제로의 합이고
A1은 폴의 합이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알파를 구한 공식을 이제 유도를 하는 상황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이 각도, 이 점근선의 각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제 우리는 이제 S가 매우 큰 상황을 저희가 지금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특성 방정식이 이런 꼴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특성 방정식이 이런 꼴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LS라고 생각을 하면 S가 매우 클 때의 LS라고 생각을 하면 봤더니 이 S는 알파라는 다중극점을 가진 애죠. 그쵸? S는 알파라는 다중극점을 가진 애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규칙 4를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규칙 4를. 규칙 4가 이제 다중극점에서 이탈각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어 S는 알파라는 다중극점에서 n-m개의 다중극점에서 여기에 이탈하는 n-m개의 이탈각은 어 규칙 4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규칙 4를 먼저 제가 이해를 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Q 대신에 n-m을 넣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이렇게 된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게 실제 근계적은 요렇게 이탈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점근선의 특성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알파라는 점을 잡아서 점근선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점근선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궤적의 각도는 요런 특성 방정식의 이 다중극점, 알파라는 다중극점에서 궤적이 이탈하는 각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특성 방정식을 가진 애는 이런 점근선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 어떻게 튀어나갈 거냐. 그러면 이 점근선에 튀어나가는 방향은 요러한 근계적 LS를 가진 애의 근계적의 이탈각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페이즈 컨디션에 의해서 나온 거죠. 얘도. 또 이것도 이제 많이 보면 익숙해지는데 여기 보면 L이 왜 있냐면 n-m이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그러면 L이 1부터 3까지 대입을 해서 각이 3개가 나옵니다. 각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풀면서 어 제가 금방 적응하실 수 있으니까 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룰 4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룰 5를 할게요. 룰 5는 그 궤적의 중근에 관한 내용이죠. 다중극점이 아니라 이 궤적, 클로즈 루프 궤적의 근궤적이 이제 중근을 갖는 경우.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 이제 브랜치가 동시에 만나는 경우라 했어요. 그렇죠? 브랜치가 동시에 만나는 경우. 그래서 예시로 이제 요런 이제 쉬운 애를 제가 나서 이제 특성 방정식을 구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이 극점의 마이너스 0, 마이너스를 표현을 하고 0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둘 다 발산을 할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위로 이제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가요. 근데 이 중근이 이탈하는 각도, 이 이탈하는 각도,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만나서 이탈을 할 건데 이탈하는 각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탈하는 각도가 몇 도죠? 얘랑 얘.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몇 도죠? 90도랑 마이너스 90도예요. 또는 270도. 그렇죠? 이 각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S는 K가 이제 0부터 커지는데 K가 커지다가 4분의 1이 되면
얘가 이제 완전 제곱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값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완전 제곱꼴이 되다가 거길 넘어가면 이제 허수값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는 마이너스 2분의 1 에서 이제 이중근을 가지는 상황이고, 이때 이제 규칙 5를 적용했더니 여기다 Q에다가 2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Q에다 2를 넣고 L을 1과 2까지만 이제 증가를 시켜보면 90도랑 270도가 나와요. 그쵸? L이 2일 때 270도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브랜치는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로 이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규칙을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규칙 4도 이제 규칙 5로 어떻게 이해하냐? 어, 이제 규칙 4는 근궤적에 관한 게 아니라 근궤적에 관한 건데 이제 다중극점에 관한 거죠. 다중근이 아니라 여기서 이 중근이랑 이 극점은 다르죠. 다중극점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이 극점이라는 건 이제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극점인데 얘의 이탈각을 따지는 게 이제 규칙 4였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내가 규칙 5에서 관심 있는 거는 여기서 이 중근이 생겼는데 중근이 어떤 각도로 이탈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규칙 4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S-2분의 1에서 두 브랜치가 새로 출발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새로 출발하는 상황. 자, 말하자면 처음부터 S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이중극점만 갖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있던 애가 얘죠. 이게 이제 이거를 1 플러스 KLS의 꼴로 바꾸면 요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근궤적으로 그렸던 거예요, 앞장에다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에 4분의 1을 주고 이제 어떤 K 프라임이라는 애를 새로운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K 프라임에 대해서 근궤적을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그냥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이중극점을 가지는 애로 이제 근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왜냐하면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갈 건데 4분의 1까지만 놔두고 4분의 1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K 프라임으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S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해놓고 그리면 얘는 분명히 여기서 이탈을 할 거죠. 두 개의 브랜치가. 그렇죠? 두 개의 브랜치가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요런 애를 이제 새로 제가 그린다고 봤을 때 지금 극점이 두 개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이중근을 가져요. 이중극점. 근데 0점은 없어요. 그럼 얘는 둘 다 어디론가 가겠죠. 무한대로. 그래서 걔가 요렇게 갈 건데 이 이탈하는 각도는 이 다중극점에서 이탈하는 각도는 규칙 4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봤더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규칙 5도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예제를 한두 개만 좀 풀어보고 마치려고 해요. 이 첫 번째 문제를 일단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 한번 풀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볼까요?
사실 쉬운 문제는 1번부터 3번 규칙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번 규칙을 봤을 때 근계적 지금 극점이 두 개가 있고 0점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S-0에서 두 개의 브랜치가 출발하죠. 두 개의 브랜치 출발. 처음이니까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는 -2에서 끝이죠. S는 -2에서.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이제 평면을 그리고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극점이나 0점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1은 0에 이제 폴이 있고 -2에 이제 0점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규칙을 적용하면 실수축. 근계적이 어디에 있죠? 어, 여기 폴 사이에 있고 두 개의 폴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제로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어야지만 이제 이 궤적 안에서 오른쪽을 바라봤을 때 폴과 제로의 합이 홀수계인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그려도 대충 모양을 알 수가 있죠. 대충 제가 이제 같은 예제를 계속 같이 풀고 있는데 폴 두 개가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게 중앙 방향으로 오고 왔을 때 이제 중군을 갖고 그 중군에서 이탈을 해서 어 위로 갈까 싶은데 여기 근계전에 이어져야 되죠. 이어져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일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제로로 가고 둘 중에 하나는 일로 간다. 그렇죠? 대충 그리면 이렇게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만 갖고도. 자, 그다음에 3번 점근선 한번 볼게요. 점근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을 한번 보면 n-n분의 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L이 n-n까지 해서 1이거든요. 그래서 180도 그냥 바로 나와요. 180도.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당연한 건데 점근선이 180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죠? 그냥 실수축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축 따라서 이거는 사실 그려보지 않아도 두 개가 일로 와서 하나는 일로 쭉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공식으로 나온 거예요. 공식으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4번 극점의 이탈각. 극점에서 튀어나온 애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공식을 써보지 않아도 알죠. 여기 지금 이 극점에서 어떤 각도를 튀어나올 거냐인데 이 -1에서는 오른쪽을 튀어나가고 0에서는 왼쪽으로 튀어나가잖아요. 오른쪽으로 튀어나가는 게 각도가 몇이죠? 여기로 가는 게 0도고 1로 가는 게 180도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식으로 나오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봤더니 나머지 0점과의 각도, 나머지 극점과의 각도를 구하고 얘가 이제 이탈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Q가 1인 상황이죠. Q가 1인 상황이에요. 다중극점이 없어요. 대신에 그 다른 극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S가 -1일 때 보니까 이 디팔처 각도가 자, 한번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봐야 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0점이 얘를 바라봤을 때 각도가 어떻게 되죠? 이 푸사인은 0점에서 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도죠.
이 0점에서 얘를 바라보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0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극점이 나를 바라봐요. 마이너스 몇 도죠? 왼쪽에 있으니까 얘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바라보는 쪽 기준으로 봐서 왼쪽에 있으면 180도. 그래서 파이가 180도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이가. 그다음에 L은 지금 1인 상황이라서 이게 360도 텀은 날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0도가 되는 거죠. 360도 0도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S가 0일 때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 지금 공식이 맞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0도라는 극점에서 0이라는 극점에서 봤을 때 제로가 이 0도를 바라보는 각도가 0이죠. 0을 바라보는 각도가 0도죠.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이 0을 바라보는 각도도 0이에요. 마이너스 1이 0을 바라보는 각도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S는 0에서 출발하는 디팔처 각도는 180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요런 이제 각도식을 구하려면 푸사이랑 파이를 구하는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푸사이랑 파이를 구하는 거를 복잡한 것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말로 표현할 때는 푸사이는 0점에서 이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본 각도고 파이는 극점에서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본 각도. 그다음에 5번이 이제 중근의 궤적이죠. 중근. 이 근궤적이 중근 만나는 쪽, 만나는 쪽. 그래서 얘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이제 이중근이면 90도예요, 무조건. 위아래로 이렇게 지금 균등하게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L이 이제 1, 2가 될 수가 있죠. Q가 2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2분의 180이랑 2분의 540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90도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90도 마이너스 90도로 나간다. 그리고 90도 마이너스 90도로 들어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 원의 모양 형태로.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갈 때는 이렇게 90도 나가서 들어올 때 90도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운 수준으로는 이 정도까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5개 규칙으로는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개형만 그릴 수가 있다. 근궤적이라는 거를 컴퓨터처럼 이제 정확하게 그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 얘가 이제 K를 키웠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 방향성을 좀 따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내가 K를 키워서 진동 성분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근이 허수가 없으면 되겠죠. 그렇죠? 허수 값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K를 정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근궤적이 특정 K 값을 넘어서면 이 좌반 평면으로 가는 거예요. 우반 평면으로. 그러면 얘는 스테빌리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절대 막아야겠죠. 그래서 마진을 둬서 K는 요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됐죠?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요 문제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자, 평면 그리고 극점이랑 0점 표시하죠. 지금 극점이 이중극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중극점이에요. 그래서 이중극점이니까 이중극점을 따지는 규칙이 몇 번이죠? 4번 규칙이에요. 4번. 자, 이중극점에서 얘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거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브랜치가 나와서 이제 출발할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제로로 갈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어디로 가겠죠. 무한대로. 그다음에 실수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실수축. 어, 여기만 있죠? 여기.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보자면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여기로 가겠죠. 이 중간 어딘가에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떨어질 거냐. 점근선도 이제 실수축이 점근선이 되는 상황이고 3번 규칙을 썼을 때. 그래서 4번 규칙을 써보면 4번 이제 이중극점이 나왔으니까 이중극점 이탈각. 그래서 Q가 2인 상황이고 요 공식을 이제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이중극점을 제로에서 바라보면 몇 도죠? 이 풋사이. 풋사이가 몇 도죠? 0도죠, 0도. 오른쪽에 있어요. 제로에 바라보는 쪽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0도. 그리고 다른 극점 없고 다른 극점 없어요. 다른 극점 없기 때문에 파이는 0이에요. 180도, 360도 이렇게 되고 L은 1, 2가 되죠. Q까지니까.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540도라서 플러스 90도. 그래서 이 점에서 어, 처음 출발할 때는 이렇게 위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위로 출발한다고 해서 꼭 원의 모양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왼쪽으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도착하는지는 지금 룰 5개로는 알 수가 없고 이런 모양 가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5번도 이제 이중근점이니까 이중근 궤적 얘도 이제 90도가 나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만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려주면 이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녹화 강의를 올리면서 문제 몇 개를 풀면서 조금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오늘